로마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이끄는 이탈리아 도시국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피렌체를 구한 로렌조 메디치는 임종이 다가오자 장남 피에트로에게 가문을 잇게 했습니다. 차남 조반니는 성직자가 되어 16살에 채용소 추기경이 되었죠. 장남이 가문을 잇고 차남이 성직자가 되는 건 당시 관례이기는 했으나 로렌초가 직접 전쟁을 겪으면서 교황이 가진 종교 권력의 강성함을 몸속 깊이 느꼈다고 할 수 있어요. 이후 종교 권력을 얻기 위해 로렌초는 로마 추기경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훗날 차남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가 되었습니다.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 출신답게 로마에서 예술과 학문을 열렬히 후원했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3대 천재로 꼽히는 라파엘로를 특히 아꼈죠. 그러나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무리하게 헌금을 걷다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르네상스에 이어 전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를 평화로 이끌고 르네상스를 꽃피워 위대한 자라는 호칭을 받은 로렌초가 죽고 2년이 지난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이것을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메디치 가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유럽을 떠돌며 숱한 고초를 겪어야 했고 장남 피에트로는 사망하고 말죠. 조반니가 가문의 수장이 되었는데 로마에서 추기경 생활을 하던 중 피렌체의 권력을 되찾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황 율리오 2세는 전사교황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는 직접 갑옷으로 무장하고 순봉이 서서 교황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다툼을 벌이던 프랑스 왕 루이 12세와 프랑스 주교단은 1511년 율리오 2세를 폐위시키기 위해 피렌체가 통치하고 있던 피사에서 기독교 최고의 성직자 회의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공의회는 기독교 고위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종교회의입니다. 100여 년 전 독일 콘스탄츠에서 개최된 공의회를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을 파면한 전례가 있었어요.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공의회 소집에 분노한 율리오 2세는 교황의 권위를 이용해 베네치아,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영국까지 끌어들였죠. 이듬해 교황군은 동맹군과 합세해 프랑스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후 처리를 위해 모인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회의에서 피사 공의회를 개최했던 피렌체에 대한 응징을 결의했어요. 1512년 스페인군이 피렌체를 공격했습니다. 위기에 빠지자 피렌체에 있던 메디치 가문 지지자들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였어요. 율리오 2세는 추기경 조반니 메디치를 교황군 지휘관으로 임명해 피렌체로 파병했습니다. 조반니는 1500명의 군인을 이끌고 피렌체에 무혈입성했어요. 이로써 18년 만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피렌체의 통치권을 회복했습니다. 1513년 율리오 2세가 선종하자 콘클라베에서 37살의 조반니 메디치를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레오 10세입니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서는 여러 차례 투표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는데 조반니는 어려서부터 바티칸에서 쌓은 영향력과 메디치 가문의 배경을 기반으로 교황이 될 수 있었죠. 예술과 문학을 사랑한 레오 10세는 고전에 해박했고 대인관계가 탁월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와도 가까이 지냈고 라파엘로에게 많은 작품을 의뢰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모습을 그린 라파엘로의 대표작 아테네 학당은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찬양한 걸작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오 10세는 아버지 로렌초가 피사 대학을 세운 것처럼 로마 대학교를 설립해 교수들이 저마다 다양한 학과를 맡아 가르치게 했어요.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로마로 이동하도록 이끈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외에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레오 10세는 축제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사촌동생 줄리오 메디치에게 맡겼어요. 일처리가 뛰어난 줄리오는 나중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됩니다. 레오 10세는 율리오 2세가 짓도록 물려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으로 국고가 바닥에 나자 면죄부 판매에 나섰습니다. 당시 교회는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연옥에 머물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아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면죄부 판매와 연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1517년 신학교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비판하고 성경과 개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로써 가톨릭에서 독립한 신교, 프로테스탄트교가 탄생했고 오랜 갈등과 반목 속에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참전한 종교전쟁,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 변화를 초래해 이후 유럽은 근대 사회로 나가게 되었어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발표된 지 불과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졌는데 인쇄술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 구텐베르크에 의해 발명된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쇄와 출판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는 새 지식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교리나 신앙생활에 관련된 문제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것을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국부라 불린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메디치가 1439년 개최한 피렌체 공의회에 비잔틴 출신 동방교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전에 없던 희귀 사본들이 유입되었어요. 이 사본들은 대부분 메디치 도서관으로 들어갔는데 중세 8세기 문헌 중 교황이 수익권을 주장하는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와 교령집이 위조문서라는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쇄술의 보급으로 새로운 지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어 놓았어요. 피렌체에서 시작한 지식의 보급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독일,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확산되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레오 10세는 처음에는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누스회와 도미니코회 수사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가소평가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루터를 파문했지만 루터는 파문 교서를 불태우고 로마 가톨릭과 결별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때 레오 10세는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독살 의혹이 있었으나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 중 레오 10세의 초상이 있어요. 레오 10세가 앉아있고 두 명의 추기경이 양쪽에 있습니다. 왼쪽이 조카 줄리오 메디치이고 오른쪽이 교황의 비서 루이지 로시입니다. 학문을 좋아한 교황은 책을 가까이 하고 있고 돋보기를 들고 있어요. 정교하게 장식된 은종은 레오 10세가 예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암시하죠.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역사적인 인물의 초상뿐 아니라 교황의 흰 겉옷만 빼고는 시뭉색과 붉은색의 다양한 그림자로 이루어진 색채의 탁월한 배합 때문입니다. 학문과 예술을 열렬히 사랑해 로마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 교황 레오 10세는 세계사에 빠지지 않은 인물이 되어 역대 가장 잘 알려진 교황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